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시간 지배를 못해온 한 때문에 사주가 발달했고, 공간 지배를 못해온 한 때문에 풍수가 발달했으며, 적자 생존을 위해 관상이 발달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 지배를 못했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중국 시간을 사용했죠. 연호라는 게 어차피 중국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또 지금은요, 일본 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동경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시에 태양이 남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2시 반에 태양이 남중하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시간 토템인 사주를 통해서 한을 풀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간 지배를 못했다는 건 뭐냐? 우리는 제한된 곳에서 삶을 영위해왔죠. 특히 부족한 토지의 농경 문화가 발달한 상황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 토템인 풍수가 발달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이 어디서나 하는 건데, 열악한 생존 환경 속에서 농경에 필요한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의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형상 토템인 관상이 발달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한의 누적이 무소구 발달을 유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부 한계 때문에 내부적 발전을 추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의 자유를 추구하고, 또 힘들다 보니까 나만 예외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러한 욕심과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비논리성을 촉발을 한 거죠. 제가 구박을 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왜 그랬냐면은, 사실 무속은 부처님이 금지시키셨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생사해탈과 무관한 것은 출가 수행자에게는 금지를 시켰고, 재가인에게는 인과응보를 강조해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복을 짓게 유도를 하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무속이나 사주 등을 지금 약간 구박을 좀 했습니다. 그렇고요. 현실주의자는 바른 방향의 이상주의자에게는 언젠가는 밀린다. 한번 봐볼까요?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나쁘게 말하면 궤변론자였는데 결국은 소크라테스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한비자가 이제 대표적인 법가죠. 한비자가 사실은 공자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교에서도 좀 약간 현실적인 순자가 나중에는 이상적인 맹자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당히 이성적인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로마가 예수한테 밀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방금 밀렸다고 언급한 것들은 다 나름 괜찮은 사상들이었기 때문에 뭐 현실주의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죠. 다음이요. 현실주의면서 이상주의자인 무하마드는 칼을 동반하여 성공하였으나 폭력 없이 바라문과 사문들을 당대에도 후대에도 압도하신 분은 우리의 교조이신 석가모니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브라만교, 브라만이라고도 하고 바라문이라고도 하죠. 제사 지낸 제사 종교죠. 뭐 조로아스터교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반발한 이제 신흥 사상가들이 이제 사문들이 여럿이 나왔죠. 물론 이제 석가모니께서도 이제 초기 출발은 신흥 사상가인 이제 사문이었죠. 그러나 새로운 척도를 여신 거죠. 깨달음을 얻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를 때 보통 제일 많이 부른 게 이제 앞에다 메시고 부른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세존이시여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죠. 그게 이제 완벽한 불교인이 부를 때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완벽한 불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딱 보니까 앞에서 도저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쓰는 말이 대사문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복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때 쓰는 말이 성씨를 부르죠. 고타마시여 이렇게요. 뭐 그 정도만 하고요. 4차 산업시대에는 공개념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1차 산업이 이제 농업, 어업, 뭐 임업 이런 것이 이제 1차 산업이죠. 그다음 2차 산업이 이제 공업이죠. 근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실체가 정확하게 있죠. 근데 이제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은 사실 보면은 정확한 실체는 사실은 애매하고요. 작용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부의 대부분을 3차 서비스업 쪽에서 소유를 하죠. 금융업이 대표적인 3차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현재 AI 같은 경우도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죠. 물건 생산 같은 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 2차 산업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요.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분명히 있는 공의 개념을 경제 생활에도 도입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이요. 육경을 마주쳐도 집착하지 마라. 이건 이야기했었죠. 색성양미촉법 이거 이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반연에 끄달리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삼법인의 시야가 갖춰지면 모든 세상 일과 사상이 다 보인다. 이것도 뭐 당연히 했던 이야기죠. 삼법인의 시야를 갖췄다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허공 속에서 허공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다음이요.
어떤 사회에서든 그 사회의 형식 문화인 예절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 우리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지방 여행은 그래도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해외여행 같은 경우 갔을 때 잘 보고 존중해 줄 건 존중해 줘야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절 상황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존중해 줘야 되겠죠. 예절은요. 예절을 지키면은 그 문화권의 파워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 속에 파고들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세계화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좁은 나라에 세계화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문화들을 존중해줘야 되겠죠. 다음이요. 이건 옛날 이야기인데요. 유목문화는 상업, 유일신, 활동적, 개방적, 직설적이며 머리가 작고 팔다리가 길고 날씬하다. 그다음에 농경문화는 농업, 다신, 정적, 보수적, 완곡한 표현을 쓰며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작고 뚱뚱하다 그랬는데 자 그냥 한번 살짝 봐볼까요? 지금 상대적이죠. 먼저 유목은요. 지금은 이제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은 고정된 지킬 것이 없는 문화를 유목문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토착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목문화의 문화력이 떨어지죠. 대신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가 싸우면은 유목문화가 10중 8구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요. 구글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유목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농경문화는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생산 공장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현대로 봤을 때는. 물론 두 문화가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유목문화 쪽은 상업, 농경문화는 당연히 농협이겠죠. 옛날에요. 그다음 옛날에는 이제 유목문화는 언제 이신 저신 다 챙기겠습니까? 유일신이죠. 농경문화는 이제 있다 보니까 여러 신들을 이제 필요로 하죠. 농사만 짓더라도 당연히 어찌입니까? 여러 종류 신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유목문화는 활동적이고 당연하죠. 농경문화는 좀 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유목문화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개방적이지 않으면 본인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농경문화는 지킬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이죠. 유목문화는 당연히 누적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언제 말 타고 가면서 직설적인 아니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농경문화는 이제 완곡한 표현도 쓰고 어떻게 보면은 농경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폭력이 좀 적죠. 폭력이 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말싸움을 또 많이 하죠. 그러냐. 그다음에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체질이 이러는데 실제 조선시대 노비 그림을 봐보시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양반의 그림을 봐보시면은 이 머리 크고 팔다리 짧고 그렇죠. 근데 우리 민족은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수많은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인자가 아주 다양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요. 맑고 밝고 유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탁하고 어둡고 우울한 사람은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멀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그래서 맑고 밝고 유쾌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본인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감염되겠죠. 정말 할까요?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를 같이 하며 친구가 되려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래가는 영혼의 친구는 좋은 일을 같이 하는 친구죠. 그다음에 같이 있을 땐 잘 섞이고 혼자 있을 땐 고독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어차피 우리 갈 때는 혼자 가지 않습니까? 특히 후자가 더 중요하겠죠. 다음에요. 열반사덕 상나가정이었죠. 그때 상은 뭐가 항상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된 거 맞긴 맞는데 그게 뭐가 항상 되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열반사덕의 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절 이야기를. 요즘 절은 아닌데 옛날 절에는요, 제일 앞에 가면은 당간지주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당간지주가. 당이 뭡니까? 당이 깃발을 당이라 그러죠. 깃발 당이죠. 당. 지금으로 말하면은 입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절 세력 공간이다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깃발을 세우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깃발 틀이죠. 깃발 틀. 그게 이제 당간지주죠. 그 다음에는 바로 절과 속세를 구분하는 문이 일주문인데 기둥이 한 줄로 서서 지붕을 받친다. 그래서 일주문은요, 정말 좀 특이하게 생겼죠. 기둥들이요, 기둥이 뭐 작을 때는 2개, 뭐 많을 때는 4개, 뭐 더 있기도 하죠. 근데 전부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 위에 기와 지붕을 올려놨어요. 절묘한 균형 감각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주 특이한 문입니다. 특이한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산, 무슨 사라고 이제 현판이 붙어 있는데 무슨 산 이게 이제 한국 절의 특징이죠. 그래서 한국 절은 도심 한가운데 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산, 무슨 사 이렇게 이제 붙이죠. 이제 한국절은 그런 특이한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극히 일부 절에는 인왕문에 나라형 금강과 밀적 금강이 계신다. 거의 당간지주 보는 것만큼이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왕문이라고도 하고 금강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금강 역사 2분이 계셔요. 그래서 보통 한국 절은요, 부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좌측이 높다 그랬죠. 좌측이 우리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우측이 높겠죠. 그래서 좌측에 이제 나라형 금강이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금강이라고 하고, 이제 우측에는 이제 밀적금강이 계신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금강인데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좀 더 나라양 금강이 더 세죠. 불법을 지켜주시는 이제 수호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왕문은 우리가 저번에 자세히 했죠. 이제 천왕문을 지나면은 이제 설법당이 나오는데, 이 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